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을 없애는 화장품은 없다. 최종편이죠. 여드름을 없애는 아이템 최종 정리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을 없애는 화장품은 없다라는 컨텐츠를 제가 업로드를 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피드백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서 제가 그런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반영을 시켜서 여드름을 없애는 아이템 최종 정리본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어떻게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여드름을 어떻게 없앨지 조금 차근차근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드름 화장품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제가 여드름 화장품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여드름 화장품이란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여드름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드름 케어에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여드름을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는 화장품은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화장품이라고 등록될 수 없는 성분, 살리실산 2%라던가 아니면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외국에서는 그냥 화장품인 경우가 있어서, 일반 의약품도 아니고 화장품인 경우도 있어서 외국에 가면 진짜 여드름 화장품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사실 진짜 여드름 화장품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식약처에서 이제 여드름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있으면 완벽하게 딱 내놓을 텐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드름 화장품, 진짜 여드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화장품에는 어떤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할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자, 결국에 올바른 여드름 케어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잘 만나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여드름을 케어해줄 수 있는 의약품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화장품은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서 이제 여드름이 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화장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또 여드름이 발발될 수 있고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드름을 없애는 것들,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진짜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단점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리실산, 이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하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그러니까 이제 지용성 성분으로 피지나 이런 각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성분에는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대체하기 위해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라는 성분이 요즘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는 살리실릭 애시드 염에 요거 베타인을 붙여서 자극을 조금 낮췄어요. 그리고 고함량 바하 제품은 이제 없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살리실릭 애시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0.5에서 2%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드름을 없애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모든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는 것, 가장 자극이 적다는 것.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H가 3에서 4 정도기 때문에 산성에 가깝죠. 조금 피부에 사용했을 때 처음에는 따가울 수 있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그다지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해요. 하지만 각질이 제거됨으로써 피부 자체 톤이 올라가고, 그리고 피부 화장이 잘 먹고,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벤조일 퍼옥사이드, 제가 정말 자주 많이 언급해드리는 성분인데, 과산화 벤조일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산화 벤조일은 2.5%에서 10%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드름균, 그러니까 피아크네스균이 혐기성 세균입니다. 혐기성 세균이란 뭐냐면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혐오한다는 겁니다. 산소를 되게 혐오하게 되는데,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산화시켜버리는 거죠. 피부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 여드름균들을 완전히 산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자극은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고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부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매우 붉고 따가워진다는 것,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붉고 따가워지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니까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사용을 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2.5%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높은 5%, 10% 이렇게 도전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5%와 10%의 그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 비교를 했을 때 2.5%가 거의 10%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만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레티노이드 계열입니다.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인데 첫 번째로 언급할 성분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린 트레티노인입니다. 트레티노인. 여드름 약, 먹는 약은 이소트레티노인, 경구용, 먹는 이소트레티노인이고 바르는 것은 그냥 트레티노인이에요. 비타민 A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산처럼 각질을 제거를 해주고 피부가 속에서부터, 진피부터 재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피부 속의 생태계를 여드름이 나지 않는 환경으로 조성해주는데 일조를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을 해준다고 해서 막 아이크림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연고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트레티노인의 한계가 좀 효과는 큰데 자극은 너무 세고 이래가지고 개발된 게 차세대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다팔렌이에요.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긴 한데 자극이 트레티노인에 비해서 줄었고 또 효과는 더 좋아요. 효과는 더 좋고 심지어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병행을 할 수 있어요. 원래 트레티노인은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병행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의 그런 효과를 강화시키는 그런 두 개가 같이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레티노인이랑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다팔렌이 개발되면서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요것도 조금 자극이 있어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막 각질이 막 다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요.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는 0.025% 혹은 0.01%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다팔렌 같은 경우에는 0.1%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종류에 따라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 각질이 좀 제거가 잘 돼야지 잘 안 나는 좁쌀 여드름에 사용하기 좋고요. 화농성 여드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벤조일 페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여드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좁쌀 여드름에는 조금 낮은 효과를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 레티노이드 계열의 트레티노인과 아다팔렌은 좁쌀 여드름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화농성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드름이 나지 않는 생태계를 구축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클린다마이신인데 클린다마이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톡톡 바르는 고게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입니다. 바르는 항생제고 항생제는 따로 언급을 많이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니까요. 항생제다 보니까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피부에 바르는 것이라도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피로신 연고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젤라익 애시드, 곡물에서 추출하는 산, 애시드 성분인데 이 아젤라익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그날에 생기는 좁쌀 여드름에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아젤라익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아젤라익 애시드가 배합되어 있는 아젤리아 크림이 약국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항생제. 클린다마이신을 제외한 전부 항생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피로신계 항생제, 모낭염을 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무피로신 항생제는 황색 포도상구균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황색 포도상구균은 이제 지난번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무피로신은 한번 담아봤어요. 만약에 여드름 케어가 1에서 6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모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모낭염이 의심되신다면 무피로신계 이런 항생제를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살리실산, 벤조일 페옥사이드,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 그리고 클린다마이신, 아젤라이게시드, 항생제, 그리고 무피로신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님 그리고 혹은 약사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약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을 진짜 없앨 수 있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살리실산, 벤조일 페옥사이드, 그리고 아젤라이게시드, 그리고 무피로신,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설명서도 잘 읽고 약사님한테 물어보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의 오남용은 항상 예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 트레티노인, 아다팔렌, 그리고 항생제 같은 거, 먹는 항생제가 됐던 뭐 좀 심한 바르는 항생제가 됐던 이런 것들은 피부과 의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이 필요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여드름을 없애는 것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좀 가져와 왔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산은 기존에는 이제 폴라초이스의 바하리퀴드를 사용을 했는데 단종이 됐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고함량 살리실산의 사용이 중단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져서 생산 중단. 그래도 저는 쟁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대체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트로지나 레피드 클리어, 스터번 아크네, 데일리 리본 마스크라고 돼 있고요. 벤조일 페옥사이드, 아크네 메디신, 벤조일 페옥사이드 2.5%입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가시면 벤조일 페옥사이드 2.5%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파티마겔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토클리어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벤조일 페옥사이드 2.5% 성분이 배합되어 있으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 스티바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요거를 가지고 있죠. 디페린 크림, 가더마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아다팔렌 0.1%로 이루어진 디페린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크레오신티. 크레오신티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한테 잘 안 맞아서. 다섯 번째 아젤리아 크림은 다 썼는데 아직 구매를 못했고, 여섯 번째 항생제는 안 먹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군인 시절 때 조금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의사님께서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박투로반. 요거 모낭염에 사용하는 게 요즘 제가 또 모낭염이 좀 많이 나가지고 수염이 안 났던 것들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낭염이 좀 심하게 나서 박투로반을 사용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단종이 돼서 다른 무피로신계 연고로 이제 갈아타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이런 거 다 쓰면 내 피부에 있는 여드름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 피부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성분들을 찾아주시는 게 조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찾았을 때에는 내가 내 여드름을 잘 알게 되니까 결국에 아무리 내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도 결국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드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충분히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바하와 레티노이드는 병행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바하도 각질을 제거하고 레티노이드도 각질을 제거합니다. 각질을 이중으로 제거하면 피부에 홍반, 붉어진다던가 자극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자결감, 따가움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유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트레티노인은 각자의 이런 성분에 상충되어 이렇게 효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행 사용하셔서 괜히 효과 못 보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종 이상은 절대 병행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다 좋다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피부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이 제품, 수요일 이 제품, 금요일 이 제품 이렇게 격일로 아니면 띄엄띄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로션처럼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여드름 부위에만 극소량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올바른 사용법은 약사님 그리고 피부과 의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꿀피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화장품, 좋은 성분을 가진 화장품들과 이렇게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연고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아주 쉽게 여드름을 케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죠. 피부과 가서 압출하고 관리받는 것보다는 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여드름 해결 비법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피부과를 방문을 하셔서 관리를 어느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드름을 없애는 이런 아이템들로 꾸준하게 홈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피부과 갔다 왔다고 내 피부에 이제 여드름 없어지겠지? 다시 여드름 나니까 피부과 갔는데 안 없어지네. 피부과 탓이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드름 없애는 아이템으로 꾸준한 홈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화장품이죠. 좋은 성분으로 여드름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여드름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배합되어 있지 않은 화장품으로 꾸준하게 홈케어를 하시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이 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버리면 돼요.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억제하고 이런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없앨 수 있는 성분들로 홈케어를 하시면서 피부과를 가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단시간 이내에 꿀피부가 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피부에 있는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여드름을 완벽하게 없애는 그날까지, 전 국민이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